여러분, 1996년 7월의 어느 날 경기도 용인의 한 저수지로 가족이 여행을 오게 됩니다. 아빠는 낚시를 즐기고 두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기고 엄마는 그런 아이들과 남편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그런데 시간이 한 얼마 정도 흘렀을까요? 애들이 아주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아빠, 엄마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저쪽에 이상한 게 있다면서. 이 소리에 놀란 아빠 엄마는요, 바로 아이들이 말하는 곳으로 달려가 봤는데 웬걸 물가 쪽에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시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렸던 아이들이 먼저 발견을 한 거예요. 어휴, 그 아이들이 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시신은요, 장마에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이 시신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당시 이 사체에 입혀져 있었던 옷 그리고 치아 구조가 유일한 단서였을 뿐 부패가 상당히 심해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아무래도 사망한 지 1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게 1년 전부터 이 시신이 발견된 곳 인근의 한 마을에서 2명이 실종이 됐고 그 후에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또다시 2명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수지에서 정체불명의 시신이 나왔어. 이거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인근 마을에서 2명이 실종이 됐고 뒤이어 또다시 2명이 사라졌다. 1년 전인 1995년 여름, 경기도 용인의 한 옷걸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서연희 씨는요, 자기 공장 과장님과 1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습니다. 과장님이랑 막 그렇고 그런 사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과장이 가정이 있어. 그러니까 연인이 아니라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의 또 다른 남자인 이호상 씨가 서연희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호상 씨는 솔로.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자꾸 유부남이랑 만나. 처음에 이 이호상 씨는요, 야, 그런 유부남 만나지 말고 나 만나라. 내가 잘해줄게. 유부남이 너한테 진심인 것 같아? 야, 무슨 일 터져봐라. 바로 자기 본처한테 돌아갈걸? 야, 정신 차려. 내가 잘해준다니까? 엄청 대시를 했어요. 그런데 서연이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왜? 이미 유부남 과장님한테 콩깍지가 씌여 있거든. 그만 좀 해. 징글징글하다 진짜. 내가 과장님이랑 헤어져도 너한테는 안 가. 이호상 씨가 서연희 씨의 팔이라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서연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어딜 만져 불결하게. 그러면서 뺨따구로 그냥. 그러니까 성질이 보통이 아닌 거죠. 허구한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갈 때면 둘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내가 왜 너한테 가냐. 제발 좀 꺼져라. 그런데 이렇게 하루 이틀 되다 보니까 이호상 씨도 화가 나잖아요. 자꾸 자기를 무시하면서 자꾸 함부로 대하고 자기 사랑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나한테 안 오고 자꾸 그 유부남 새끼 만나면 서연이하고 과장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동네 개들까지 다 알 수 있게 내가 소문내고 다닐 거야. 야, 그러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놈은 일 잘리고 본차한테 돌아가면 그만이겠지만 너는 일 잘리고 시집도 다 가는 거야. 이 기집애야. 내가 못 먹는 감이라고 둘 사이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 이 얘기를 들은 서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가 뭔데 협박질이야. 네가 그런다고 겁먹을 것 같아? 하면서 점점 이제 서로가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나가던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이 둘을 본 거예요. 너네 왜 그렇게 소란스러워?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하게 싸워? 아니에요. 아저씨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렇게 이날의 싸움은 일단락이 됐는데 어찌됐든 서연이 협박을 당한 거잖아요. 나한테 안 오면 니네 관계 내가 다 까발릴 거야.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유부남인 과장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놈이 협박한다고. 우리 어떡하냐고. 무슨 방법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둘 다 똥 밟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그놈 불러다가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손 좀 봐주면 되지. 뭐 그렇게 흥분을 하고 난리야. 안 돼. 손 봐주는 걸로 안 된다고. 굴뚝의 연기 자체가 안 나게 하려면 아예 불씨를 싹 없애는 수밖에 없어. 나는 소문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며칠 뒤에 밤 12시쯤에 자기 옷걸이 회사 박스 창고로 이효상을 불러냅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박스 창고에서 봐. 이 말에요. 이효상 기대하면서 나간 거예요. 뭐 웬일로 먼저 보재? 그러고 딱 만났는데 웬걸 서연이가 그러는 거야. 내가 요새 너무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미안해. 오늘 그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효상씨 말대로 이렇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나 당신한테 갈까봐. 이 말에 이효상 되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요. 잘 생각했어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퍽치기. 그 과장이 쇠파이프로 이효상의 뒷머리를 그냥 이렇게 가격한 거예요. 저항할 새도 없이 당한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의 손에 이효상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효상을 하천가에 땅을 파가지고 유기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효상과 서연이의 싸움을 목격했던 구멍가게 주인인 유만열의 집으로, 유만열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늦은 저녁에 유만열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 모습에 와이프분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늦은 저녁에 옷 입고 나가니까. 뭐야? 바람난 거야? 의심하니까 이때 유만열이 그런 거예요. 바람난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잠깐 아는 사람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금방 들어올 거야. 그런데 다음 날이 돼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날이 돼도 또 안 들어와. 그렇게 유만열도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웬걸 1년이 지나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용인의 저수지에서 시신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시신의 치아와 옷을 보니까 이효상이 아니라 유만열이야.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 유만열의 시신이 떠올랐던 거예요. 당연히 경찰은요 유만열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실종 당일날 이상한 점은 없었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실종 당일날 전화가 왔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였어요. 남편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바꿔줬는데 그때 얼핏 들었을 때 그 목소리가 같은 동네에 사는 연희 목소리랑 비슷하더라고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괜히 한 동네 살면서 의심한다는 소리 듣기도 그렇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유만열이 실종되던 그날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이 서연이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요 유만열의 죽음과 이 서연이가 어떠한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경찰들은 서연이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연히 서연이의 엄마를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그 썩을 놈의 딸내미 나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야반 도주했다고. 어떤 놈이랑 눈 맞아가지고 저녁에 말도 없이 톡였다고요. 나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 얼마 전에 딱 한 번 전화가 오긴 왔어요. 그때 뭐 대전 산다 어쩐다 하더라고. 나 그것밖에 나 몰라. 좀 그만 좀 찾아와요. 경찰은요 서연이가 이효상을 죽인 뒤에 대전으로 도피해가지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딱 찾아갔는데 웬걸 그만뒀대. 서연이가 사는 집 다들 모르네. 이에 경찰은요 서연이 지금 대전에 살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서연이 그리고 내연남 같이 야반도주한 그 과장의 이름을 가지고 통신사로 갔습니다. 혹시나 만들어 놓은 핸드폰이나 삐삐가 있나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과장 이름으로는 없어. 그런데 서연이 이름으로는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경찰이 들이닥치기 일주일 전에 해약했다네. 하지만 경찰은요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기록까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경찰 통신에 등록된 서연이의 주소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지를 딱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딱 밖으로 외출하려던 서연이랑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마주친 거예요. 그렇게 서연이 붙잡혔습니다. 그렇다면 내연남은? 이 내연남 집 옷장에 숨어있다가 걸렸어요. 그렇게 이 두 사람이 체포가 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이효상을 그렇게 죽이고 이 마을에서는요 이효상이 실종됐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서연이가 출근하려고 나와가지고 걸어가는데 마을 아주머니들이 그러는 거야. 효상이 아직도 안 돌아왔대? 장가도 못 가고 속 끓이고 하더니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나는 거 보면 어디 가서 죽었나 봐.
이런 소리를 들으니 서연이 가슴이 쫄려 미치겠는 거예요. 아씨,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웬걸 이 유만열 구멍가게 아저씨가 서연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연희야, 혹시 말이다, 너 효상이 없어진 거하고 너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니니? 그날 너하고 효상이하고 엄청 심하게 싸웠잖아. 그래서 혹시 둘이 무슨 일 있는 건가 싶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서연이 노발대발 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효상씨를 죽이기라도 했단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막 흥분을 하니까 이때 또 구멍가게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아니지 뭘 그렇게 흥분을 하고 난리야 하면서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서연이가 한 짓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서연이 또 쫄린 거예요. 아, 저 아저씨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괜히 오지랖으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내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잡히는 거 아니야? 아,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며칠 후에 또 저녁쯤에 유만열의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저씨,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저녁 12시쯤에 버스 정류장에서 봬요. 그렇게 유만열 아무것도 모르고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아니 서연이가 봉고차를 하나 몰고 온 거예요. 아니, 너 이 차는 어디서 났니? 그냥 좀 빌렸어요. 아저씨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귀여워해 주셨고 아저씨를 저는 아버지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면서 서연이가 운을 띄웠습니다. 이 말에 유만열 얼마나 고마워요. 아이고, 네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맙다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 과장 새끼가 유만열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즉 차 안에서 유만열을 살해한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유만열의 시신을 저수지 상류 계곡에 유기를 또 합니다. 처음에는요, 자신들의 불륜이 발각될까봐 이호상을 살해했고, 두 번째는 살인을 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유만열을 살해해가지고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에 경찰은요, 유만열의 시신은 나왔으니까 이호상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이호상을 묻었다는 곳을 다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이호상의 시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장마에 휩쓸려서 시신이 떠내려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한다는데 이호상의 시신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면서 시작된 이들의 불륜은요,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로 이어졌고 결국에 자신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유만열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영영 묻혀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움직였는지 결국 1년 만에 두 사람의 죽음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 가해자인 서연이 그리고 과장은요, 둘이 대전으로 도망가가지고 잘 산 것도 아니었대요. 과장은 직업을 잃었잖아요. 갑자기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내내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었고요. 서연이만 식당 나가가지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엄청 싸워. 과장은 이래서 여자 잘 만나야 된다고, 내가 이상한 년 하나 만나가지고 내 인생 조졌다고. 서연이는 이런 놈이 내가 뭐가 좋다고, 내가 미쳤지 엄청 후회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 맞춰진 이 둘의 사랑이 고작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 후에 체포된 유부남 과장인 최건우는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고요. 이 이후에 바로 집행이 돼가지고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서연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까지 죽여가면서 그렇게 이어졌던 이 둘의 사랑이 고작 이 정도.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의 목숨을 이렇게 빼앗은 이 둘, 잘 살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정말 최악의 1996년도에 일어났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